반갑습니다. 13번째 수업이네요. 자, 저번에 과제를 내줬는데 그거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시조 영천 이씨가 썼던 까마귀 싸우는 고래 하는 시조였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하면서 그 까마귀가 성도 잘 내고 너의 흰빛도 아주 질투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너처럼 맑은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 더럽혀질까 걱정이 된다 하는 내용의 그런 시조였습니다. 거기에서 까마귀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백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까마귀와 백로 똑같은 소재이고 똑같은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는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조는 일단 이직이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이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설명할게요. 저번에 영천이 씨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잘했을 것 같아요.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백로야 웃지 마 했으니까 백로한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백로가 뭐라고 하면서 웃고 있어요? 너 까마귀 참 검구나 하면서 백로가 웃어요. 그러면 우리 이 웃는 것은 남을 비웃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죠? 백로가 까마귀한테 야 까마귀 너 정말 검구나 하고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했네요. 겉이 까마귀는 겉이 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의 마음 속이라는 거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 저는 글씨를 이상하게 쓸 거예요. 손이 아직 아파요. 그래서 나흘 동안은 글씨가 이상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조차 검겠느냐 까맣겠느냐 검겠느냐. 마음이 검다는 거는 마음이 나쁘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죠? 마음조차 나쁘겠느냐 마음조차 까맣겠느냐. 이까지만 하면 까마귀가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정도인데 마지막에 종장에서 쐐기를 박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백로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라는 것도 누구라고요? 백로예요. 그러면 백로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겉은 희지만 속이 검다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백로가 희죠. 하지만 속은 안 봤는데 이 백로에 대해서 이 이직이란 사람은 속이 어떻다고 새까맣다고 아주 나쁜 마음을 아까 검다는 게 나쁘다고 했으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백로 너뿐인가 하노라. 너잖아. 너는 그렇잖아. 너밖에 없어. 까마귀는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백로가 지금 있어요. 백로가 까마귀를 보면서 야 까마귀 너 정말 껌맞네 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백로야 비웃지 마.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아. 검겠니? 라고 물었다는 거는 검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겉은 까매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아. 근데 반대로 너는 겉은 희지만 속이 새까맣잖아. 그런 건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까마귀와 백로 중에서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인가요? 까마귀는 겉은 까맣지만 속은 검을 쏘냐 속조차 검을 쏘냐란 속이 검다는 얘기예요. 검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이 검겠니? 라는 말이라서 속은 검지 않다. 검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까마귀는 긍정적인 소재, 백로는 어떤 소재 여기에서는?
겉은이지만 속이 검어. 너 백로는. 그래서 백로는 부정적인 소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에서 봤던 그 백로와 까마귀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까마귀는 싸우고 있고 성나고 있고 널 질투하고 더럽히고 이런 존재였고, 백로는 그래서 그런 까마귀 곁에 가지 말아 했으니까 여기서 까마귀, 백로 중에서는 까마귀는 부정적인, 백로는 긍정적인 그런 소재였어요. 같은 소재이지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같은 소재이지만 어떻다고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전혀 다른 상징이 되는 정반대의 시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이 해결한 대로 선생님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까마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 겉은 뭐라고 할까요? 겉은 부정적으로, 겉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해볼까요? 겉은 겉은 근사해 보이지 않지만, 근사해 보이지 않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했으니까 순수한 사람, 또는 속은 알찬 사람, 이런 거 할까요? 여러분이 쓴 좋은 답이 있다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생각해서 정리를 하려니까 이렇게 별로인 답이네요. 여러분의 더 좋은 생각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에서 백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지, 겉이 희고 속이 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똑같이, 겉은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 알차지 못한 사람, 요렇게 하면 될 거고, 미안합니다. 글씨가 미안해요. 이런 사람을 또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사자성어도 써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리부동은 한자말이에요. 네 글자의 좋은 말이라서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표는 여러분 책의 제일 겉껍질을 표지라고 하지요. 그래서 겉을 얘기할 때 표라고 해요. 표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리는 속을, 그거의 반대인 속이에요. 겉과 속이 같으면 좋지만 얘는 겉은 희고 속이 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같다 할 때, 동갑할 때, 같다 동자. 그러면 부가 무슨 부겠어요? 아니야, 아닐 부자예요. 그래서 속과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을 이를 때 표리부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 까마귀도 겉은 근사해 보이지 않지만 속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면 까마귀도 표리부동한 사람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표리부동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겉은 멀끔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순수하지 못하거나 알차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사람을 이를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같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알겠죠? 자, 사자성어도 잘 기억하세요. 가끔 여러분 앞으로도 쓸 일이 많고, 그리고 가끔 책에서 나오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배우니까 국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그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지 마라 하고서는 그냥 글자를 많이 못 쓰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요. 백로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의 답이 더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혹시 필기가 필요하면 약간 다시 넘겨서 정지시켜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책에 혹은 학습지에. 자, 그러면 이 시조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 이런 시조가 나왔는지, 이런 상징들이 왜 나왔는지,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 밑에 아주 유명한 시조 2개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요 시조하고 요 시조예요. 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시조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한테 고려 시대가 있었지요.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 다음이 조선이지요. 글씨가 이상하지요. 고려 말이 되었어요. 시조는 고려 말에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고려 말에 나라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항상 세기 말 혹은 어떤 나라의 어떤 역사의 말에는 어렵죠. 백성이 가장 어렵고 왕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었고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성계, 이방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이방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고려에는 희망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고려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왕조, 이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지요. 지금으로 치자면 군인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인은 상명하복이라 해서 나라의 부름에 따라 나라의 명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려에서 일단 이성계에게 위화도에 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워보세요. 선생님이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에 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뭔가를 이 전쟁에서 명분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익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요. 회군이라는 건 군사를 다시 돌린다는 이야기지요. 어디로? 적을 향해서 싸워야 할 군대를 다시 왕을 향해서 왕을 없애고 그리고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이 바로 건국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려에 여러 신하들이 있었겠네요.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학문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신하 중에서 대표적인 정몽주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왕이 잘못한다든지 백성이 힘들다든지 지금의 왕조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개혁해야지 이 왕조를 없애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려를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바꿔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왕을 없앤다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원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를 만들 사람들은 개혁으로는 안 돼. 다 멸해야 돼.
그래서 새 왕조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아주 영향력 있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의 편이 될 수 있겠죠. 그래, 맞아.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새 왕조를 만들어야 돼. 정몽주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많은 신하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성계는 아니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시조라는 거를 노래로 읊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이런 시조를 읊습니다. 요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시조인데 이 시조는 하여가라고 불려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자, 할게요. 이런들 어떠하고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떻겠니? 왕을 일단 갈게요.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했는데 만수산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 있는 칡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칡은 뿌리가 마구마구 엉겨가지고 자라요. 하지만 그 엉긴 그 칡이 우리한테 너무나 청량감을 주는 칡즙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영양분도 도움도 되고 하죠. 그래서 칡이 얽어진다고 산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곧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너네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한 왕만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직하게만 나오지 마. 이런다 어떻고 저런다. 왕이 새로 바뀐들 어떻겠어. 그렇게 서로 얽어져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 얽어져서 100년까지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요런 시조를 노래로 불러요. 그거에 대한 답가를 정몽주가 이거는 이방원이 해요. 새 왕조를 창출해내자라는 의견을 가진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은 안 된다. 왕조를 없앨 수는 없다. 한 왕을 섬겨야 되고 한 왕을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죽어서도 충성을 해야 한다. 난 곱게 살 거야. 그렇게 곱게 살 거야. 이렇게 드렁칡처럼 칡의 뿌리처럼 엉겨서 이렇게 저렇게 막 엉겨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누구요? 정몽주가 여러분 랩 배틀하는 거 쇼미더머니 이런 데서 보죠. 그러면 쇼미더머니에서 이방원이 막 이렇게 배틀을 하듯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몽주가 쫙 나와가지고 답가를 했는데 답가 배틀에서 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다시 고쳐라는 건 다시예요. 다시 죽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그래서 백골은 알죠? 우리 뼈 하얀색 뼈잖아요. 뼈가 이 진이라는 거는 티끌이에요. 먼지 같은 흙이 돼요. 다 닳아서 먼지가 되어서 내 넋이 내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누구를 향한 일편단심은 한 사람을 향한 어떤 고든 마음, 이런 고든 마음, 사실은 붉은 마음이지만 바꾸지 못하는 그런 고든 마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님을 향한 할 때 이 님은 옛날에 시조에서의 대부분의 님은 누구라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왕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 고려 왕조의 그 왕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가시지 않는다 언제나 영원하다 라는 이런 시조를 읊어요.
그러면서 정몽주가 이겼네요.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방원이 또 다른 배틀에서 또 다르게 디스를 한다든지 또 다른 시조를 읊었다면 이방원이 뭐 이겼을 수도 있는데 정몽주의 이 말에 이방원은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정몽주를 이방원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죽이게 해요. 그래서 정몽주는 이 시조를 읽고 이방원이 생각하기에 정몽주는 더 이상 우리 편이 되지 않겠구나.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면 새 왕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려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없애야 되겠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없애야 되겠네 하고 정몽주를 죽입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그날 죽어요. 이 시조를 읽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시조예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길게 했는데 왜 했을까? 왜 했냐 하면 이 시조에 이직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앞에 보면 영천이 씨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봬요. 안녕.